꽁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콩쥐예요.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벌써 11월이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올해도 끝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이 시기에는 다가올 내년을 기다리면서 좀 초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뭐라도 좀 일어나야 할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내가 목표했던 것이 올해 안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소망? 물론 연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 솔로 연애운에 대한 타로를 들고 왔어요. 근데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만 굳이 연애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누구를 만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다시 생각하게 된 점이 제 주변에 되게 괜찮다고 느낀 사람들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연애를 엄청 오래 쉰 경우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연애를 많이 해봤고 안 해봤고 애인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절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시간?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압박감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선 약간 그런 게 생각나요. 경험 총량의 법칙? 예를 들어 뭐 유행하는 음식,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들이 다 탕후루 종류별로 먹을 때 그냥 집에서 맨날 자기 먹던 것만 먹었다면?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그 맛을 보게 된 이후에 필이 꽂혀서 매일매일 탕후루만 먹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질문은 이 사람이 탕후루 늦게 먹었다고 해서 치아가 안 썩을까요? 똑같이 썩겠죠. 언제부터 먹었냐 보다는 얼마나 먹었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즉 연애의 퀄리티라는 말로도 치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퀄리티 높은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카드 선택 시작할게요. 번호는 하나만 고르는 거 추천드리는데 만약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번호를 골라서 들어보세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번호 임의로 직접 읽어드리면 1번 주작, 2번 이무기, 3번 측신, 4번 선녀, 5번 길상천입니다. 이미지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연말 연애운. 우선 1번 분들은 외부 상황의 변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건을 의미하는 타워 카드가 첫 번째로 떴고 나머지 2개의 카드도 전부 1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걸로 봐서 새로운 운이 들어오시는 모습인데요. 연말, 나아가 내년 초까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움이라는 거는 리셋이라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서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나쁜 기운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깨끗이 리프레시가 되고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연애운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모험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1번 분들은 남은 연말 그리고 새해까지 좀 바쁘게 움직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생각만 하고 좀 미뤄뒀던 일을 해보신다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보신다거나 특히 이 타워 카드에서 외부 상황이 변한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난다 라는 거는 지금 이 탑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모습처럼 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겨서 원래 있던 곳에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 시작, 이동수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활동적이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만약 취업이나 이직, 스터디나 취미활동 같이 내가 현재 그동안의 생활과는 좀 다른 일을 염두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연애운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알았던 인연보다는 아예 새롭게 나를 알게 되는 사람 중에서 1번 분들에게 큰 호감을 가질 분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단지 호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 분들의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진가를 알아주시는 느낌인데 뭔가 1번 분들은 그동안 연애든 일이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 보상을 못 받으셨다거나 남몰래 소가리를 해야 했던 순간이 많으셨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운이 좋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운이 비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본인이 그 후자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1번 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분은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었지? 어째서 감히 이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굴었지? 하면서 1번 분들의 아픔과 수고로움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즉 좋은 연애 상대이기도 하면서 나의 든든한 지원군, 그러니까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건 1번 분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들을 좀 억울하게 책임지면서 살아오신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난 원인은 항상 그 외부에 있었는데 정작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신다거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쪽은 1번 분들이었던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성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상처와 미련 같은 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둔 채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카드들 좀 더 봐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펜타클 1번 카드가 중복으로 또 떴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작을 의미해요. 나를 덜 불안하고 덜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대와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 또 쉽게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사이라는데 굉장히 견고한 신뢰 관계가 엿보여요. 즉 좀 급격하게 불타오르거나 뭐 빨리 좀 타고 빨리 식고 하는 사람과의 연애가 아니라 충동적이거나 변덕이 없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은 사람의 주파수로 인해서 1번 분들 또한 중심이 잡혀가는 그런 연애로 보이거든요. 또 가운데 카드의 배경이 기차역인데 뭔가 거리가 있음에도 서로를 보러 이동한다는 모습에서 상대방 분은 행동력이 있고 본인의 마음 표현에 적극적이신 분으로 보여져요. 근데 짐가방은 오랜 시간 이뤄진 여행, 혹은 이사를 의미하기도 해서 재회의 가능성도 있으시고 뉴페이스라면 되게 낭만적인 카드인 만큼 주변 사람을 만나기보다 좀 먼 곳에 있는 사람, 혹은 아예 다른 환경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때문에 보다 우연적인 장소에서 우연한 만남을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 1번 분들이 만나게 되실 상대방 분은 확실히 책임의식이 강하고 보살핌에 능하신 분 같아요. 마지막으로 뜬 이 여왕제 카드처럼 동물을 좋아한다거나 친절하고 이타적인 또 어느 정도의 지위와 능력을 갖춰서 누군가를 커버하고 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얘 때문에 일본 분들이 누가 내 인연일까? 레이더를 돌려본다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좀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화려한 것보다 수수한 거, 은은한 고급스러움 취향이실 가능성이 높고 말수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중한 타입에 매너도 좋고 평화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치만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선이 있어서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느낌도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 분들한테는 재회 가능성과 완전히 새로운 인연, 뉴페에 대한 가능성을 말해드렸지만 지금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뭔가 애매한 사이가 끝이 나고 관계 진전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신의 입장에 맞는 리딩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주작을 뽑으셨는데요. 주작은 해 카드라고 해서 해가 쨍쨍한 여름과 남쪽의 시인을 의미해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성공적인 기운을 강조하면서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게 주작이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가 만날 사람은 너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아주 많이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너의 상처는 치유되고 자연스레 너는 밝아질 것이다. 너는 손해보며 혼자 아파하는 사랑이 아닌 서로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카드 의미상 일반 분들은 휴일, 특히 일요일 낮에 행운이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해요. 이 카드는 여름의 계절이 크게 강조되는 카드이기도 한 만큼 일반 분들은 뭔가 내년 여름쯤엔 쨍한 해처럼 활짝 웃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일반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콩지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연말 연애운 이번 분들은 페이지 시종 카드가 2장 뜬 걸로 봐서 뭔가 의욕이 앞서고 하고 싶은 게 이것저것 많은 상태로도 보이는데요. 왠지 느껴지는 게 이번 분들은 타인보다는 나에게 더 집중된 삶을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 중심 자체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고 멋진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 라기보다는 내가 멋진 사람이고 싶어? 그니까 외로움과 애정을 갈구하는 욕구보다 자기 성장의 욕구가 더 크실 수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카드를 보면 또 사람이 여럿 모여서 뭔가 학문이나 지식을 탐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2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이번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 성취욕 같은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욕심도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애는 이번 분들에게 있어 그냥 하나의 선택지 정도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으니까 잡고 싶으니까 연애도 하면 좋지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리딩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지 진짜 연애 미친 듯이 하고 싶어. 왜 나 연애 못할까? 막 속상해하면서 듣고 계신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만큼 좀 아쉬울 게 없는 분들 같아요. 혼자서도 빛이 나시고 또 이번 분들은 늘 본인이 주가 되는 좀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남한테 끌려다닌다거나
맞춰주기만 하는 연애는 힘드실 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더더욱 그동안은 내가 굳이 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내 눈에 차지 않는 사람과는 교류하지 않으면서 지내셨을 수가 있는데요. 눈이 좀 높으신 편이어서 상대방의 작은 단점 하나에도 쉽게 정이 떨어진다거나 나만큼은 되거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아니고서야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또 되도록이면 좀 내가 배울 점이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셨을 수가 있어 보여요. 주변에서 이번 분들을 좋게 보고 뭔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번 분들의 눈에는 쟤네는 또 뭐지? 하고 다 너무 미성숙하고 하찮은 존재들로 보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가 누구한테 조금 관심이 가더라도 그게 막 깊게 본격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그쪽에서 나한테 관심이 좀 돌아올 때 내 마음이 딱 식어버린다거나 이런 나조차도 알 수가 없는 내가 진정 뭘 원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 상태가 유지되어 오셨을 수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뜬 카드가 모두 탐구, 호기심, 협동에 대한 의미가 겹쳐지는 걸로 봐서 이번 분들은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지금보다 더 바빠지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진로나 학업, 일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많은 계획이 수렴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연애운에 대한 리딩이기 때문에 혹시 뭐 변수가 있는지 이제 다음 카드들 좀 더 봐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분들 진짜 너무 명확하네요. 그만큼 주관이 확실하고 뚜렷한 분들이라는 건데요. 지금 나온 카드들은 전부 연애와 거리가 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미지를 먼저 살펴보면 말이 공중에 앞발을 띄우고 있고 남자는 칼을 들고 있는데 굉장히 저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세를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또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여자는 먼 산을 보고 있고 뭔가 집순이 스타일이라거나 다른 곳에 관심이 더 쏠려 있다 라는 뜻인데 혼자서도 재미있게 잘 지내거나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하시는 상황을 말해줘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연애보다는 따로 목적하시는 바, 중요한 바가 있으실 수 있다. 가장 큰 결핍이 연애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라는 말과 이어져요. 또 이번 분들은 아까 성취욕? 말했던 것처럼 명예욕도 크신 분들 같아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확실한 보상, 어떤 트로피를 열망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애는 눈으로 드러나는 수학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하시고 실용주의적인 면도 있으셔서 사랑의 목을 매다는 것보다는 워커홀릭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근데 이쯤에서는 그런 게 궁금해지죠? 그럼 나는 언제 연애를 하나? 평생 이러고 사나? 그 답은 마지막 카드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앞으로 좀 더 바빠질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번 분들의 인연은 사회생활, 뭔가 공적인 관계에서 맺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연말보다는 내년에 더 확률이 높은데요. 어쩌면 이번 분들의 이상형은 자기 관리가 잘 되고 본인에게 엄격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환 카드가 마지막으로 떴듯이 뭔가 좀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이미지? 본인이 그만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존경도 받는 즉 이번 분들의 짝은 외모, 품위 유지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애초에 좀 남들에게 드러난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권위가 있는 분일 수 있어 보여요. 지적이고 똑똑한 이미지? 이번 분들의 평소 이상형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남 역시 모임이나 학업에 관련된 곳, 소개 등등 뭔가 1대1의 만남보다는 어떤 소속감, 커뮤니티 안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분은 이번 분들보다 선배거나 연장자, 어쨌든 이번 분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무기를 뽑으셨는데요. 이무기는 뱀 카드라고도 해서 용이 되지 못한 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골라야 할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이간질하고 분쟁 일으키고 이상한 거 막 꼬드기고 이런. 그 연애 상대로 따지면 굉장히 힘들고 예민한 사람?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드에서 말해주는 조언은 좀 이기적으로 본인의 것을 잘 챙기라는 것인데 이번 분들은 꽃에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정작 도움이 되진 않는데 막 좋다고 모여드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 보여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처음에는 위선을 떨다가 나중에 배신을 한다거나 어떤 질투,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이번 분들을 힘들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눈이 높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 그 태도가 차라리 이번 분들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마음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때를 잘 기다려봐라 하는 메시지가 강조가 되네요. 그리고 이무기의 키워드가 숫자 2여서 이번 분들은 내년 2월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콩쥐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의 연말 연애운. 3번 분들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첫 번째로 떴고 뭔가 의지를 다짐하는 여자? 그러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울고 있는 여자의 이미지가 차례로 보여지는 걸로 봐서 뭔가 지금 따로 기다리는 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재회 원하고 계신다면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여져요. 특히 이 수레바퀴 카드는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헤어짐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는데 뭔가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결국은 감정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3번 분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계신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과는 어쨌든 아직 연이 끝이 안 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만약 기다리는 사람도 따로 없고 재회 생각도 없으신 분이라면 과거 인연이 현재에서 다시 이어진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서 나랑 연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혼자서라도 나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서 만남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치면 우연, 스며들면 운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우연찮게 마주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인연이 될 수가 있대요. 너무 교집합이 많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정말 생각보다 많이 엮여 있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마주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사람 뭐지? 나랑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 근데 하나 염려가 되는 거는 3번 분들이 만나게 될 이 분은 좀 갑자기 불현듯 인생에 쳐들어와서 갑자기 나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느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고 해도 좀 짧은 시간 내에 타격감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만난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너무 컸어서 그 후유증이 너무 세게 남는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보여져요. 또 3번 분들은 새로운 판이 돌아간다.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무언가가 있다. 라는 의미도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상황이 계속 변화할 수 있음을 뜻해요. 순간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운명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3번 분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 하나로도 앞으로 계속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 중심과 주도권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3번 분들 뭐랄까 좀 많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흘러가는 건 그냥 흘러가게 놔둬라.
그만 털고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카드들 좀 더 봐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재회에 대한 의미가 제일 강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멀어진 사람, 연락 기다리고 있다든지 더 이상 먼저 말 붙일 수 없는 사람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카드가 첫 번째로 떴어요. 이제 그림을 보면 벽에 지팡이가 세워져 있는데 기다림, 미련 이런 걸 뜻하거든요. 즉 떠나간 사람을 기다린다 혹은 사모분들의 마음이 한 곳에 잘 정착을 못하고 떠돌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건데 3번 분들은 그동안 누굴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잘 진전이 안 되거나 도중에 흐지부지 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좀 마무리가 찝찝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르게 전개가 되고 이랬을 수 있는데 이거는 3번 분들이 좀 벽이 높아 보이고 뭐랄까 좀 완전 무결해 보이는 이미지, 차가워 보이는 모습 때문에 상대가 주춤거리거나 진심을 오해하기가 쉬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3번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 혼자 삽질하나? 하면서 본인이 지쳐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카드에서 여자가 베일의 얼굴을 가린 채 책으로 시간 때우는 모습, 남자 태운 말이 물 마시며 쉬고 있는 모습, 전부 뭔가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정체돼 있는 거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으로 인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내적 갈등도 심하고 외롭고 이성과 감정이 부딪히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또 이 카드들에서 말해지는 3번 분들의 이미지는 현명해 보이면서도 헛똑똑이인 사람이에요. 특히 이 말을 탄 남자가 물가에 동전을 버리고 있는데 이거는 3번 분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거나 손해를 볼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회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또 재회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한테 너무 크게 정을 주고 의지하지는 말라는 얘기가 또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이 상대방은 나를 웃게 하는 일보다 울게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만약 내가 걔를 안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이든 물질이든 올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이 강조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 봐보면 측신을 뽑으셨는데요. 측신은 의미상 화장실의 신을 의미하지만 쥐카드라고도 해서 어둡고 비밀스러운 곳에서 쥐가 막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뭔가 훔쳐먹고 갉아먹고 큰 손해를 입히죠.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엔 쥐가 조금 갉아먹었다 해도 그 병균 때문에 전체를 다 버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라는 의미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의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3번 분들은 연말 안에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누굴 만나시고 급격히 발전하실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상대방 분에게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특별함, 생소함, 더불어서 어떤 연대의식, 우리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콩쥐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의 연말 연애운.
4번 분들은 인기가 되게 많아짐을 의미하는 카드가 공통적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유독 4번 분들의 매력이 포텐 터진다든지 4번 분들을 찾는 사람이나 눈여겨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같은 걸 해도 유독 더 주목받고 빛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좀 행복한, 한편으로는 난처한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들 나한테 손을 뻗는 와중에 나는 누구 손을 잡아줘야 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지금 펜타클, 반짝거리는 동전 카드만 연달아 3개가 뜬 걸로 봐서 펜과 스타의 관계로도 비유가 되는데요. 스타는 한 명이지만 펜은 여럿이기 때문에 사랑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어려워지고 설령 내가 좀 좋은 의도로 고마워서 한 명의 팬한테 잘해줬다고 해도 그게 또 팬을 차별한다고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4번 분들도 똑같거든요. 지금 카드 이미지를 차례로 보면 양손에 동전을 들고 갈등하는 모습, 또 동전 들고 생각하는 모습, 많은 동전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전부 같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혼란을 느끼고 갈등하게 되기도 쉽다는 거. 즉 4번 분들은 나에게 관심을 표하고 대시를 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썸 하나를 타더라도 여럿이랑 다리를 걸치게 된다든지 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후에 뒤탈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드는 좀 찝찝한 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올 때 미친 듯이 들어오고 나갈 땐 또 한꺼번에 다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나 좋다더니 나한테 먼저 그럴 땐 언제고 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허망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팬과 스타의 관계 얘기했듯이 대중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인기를 얻으면 그 순간에 막 모여들어서 같이 열광하고 응원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그 김이 빠지잖아요. 다른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 또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자바분들은 더더욱 본인의 균형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쉽게 들뜨지 말고 자신을 잘 조절해라. 이런 메시지도 강조가 되는데 다시 말해 오래갈 인연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한다. 얘기가 돼요. 나한테 찾아오는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얻을 게 있고 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본인도 반짝반짝할 것 같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나를 그렇게 휩쓸고 가면 나한테는 뭐가 남지? 유명세라는 것만큼 부질없는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카드들 좀 더 봐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의미가 좀 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왕 카드가 종류별로 2개 떴고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의미도 같이 보여지는 걸로 봐서 4번 분들은 본인에게 닥친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수위가 되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좋아한다고 할 때 사람이면 당연히 얘는 날 왜 좋아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좀 마음이 구름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좋아, 고마워 말하지만 실은 좀 코웃음 치는 마인드? 그러니까 너도 이제 반은 넘어왔구나. 나머지 절반도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 사람을 완전한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또 우리의 관계는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이득이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고민 척하는 여우의 자세를 갖추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여왕 카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알면서도 모른 척 속아준다? 혹은 일부러 져준다? 이런 의미가 읽히는데 그러니까 고수의 모습인 거죠. 속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는. 특히 첫 번째 카드 이미지를 보면 여자가 칼이 여러 개 꽂힌 의자에 앉아서 자기 칼은 바닥에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 다 맞다. 그래 이렇게 받아주는 연애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해심과 아량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섬세하게 상대방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능력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 감정,
내 속마음은 뒤로 밀어둔 채 상대를 요리하는 거에 집중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또 4번 분들이 이런 태도를 장착하심으로 인해서 받게 될 확실한 이득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데 마지막 카드에서 남자가 이렇게 목에 동전 잔뜩 걸고 여자 업어주고 있는 모습처럼 4번 분들은 수뇌부 적이면서도 뭐가 됐든 나한테 이것저것 많이 퍼주는 사람과 짝이 지어질 수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4번 분들은 애정이 크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내게 너무 도움이 되니까 그냥 좀 다른 목적에서 옆에 두게 되는 상대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봐보면 선녀를 뽑으셨는데요. 선녀는 하늘의 신? 그러니까 옥황상제 딸을 의미하지만 책 카드라고 해서 지혜나 지식도 지칭해요. 근데 책 중에서도 좀 금서의 이미지에 가깝거든요. 좀 비밀스럽게 어떤 정보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아는 게 많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뭘 다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곧 4번 분들이 가지셔야 할 포지션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앞서 했던 말들과 같은 얘기이긴 한데 비밀스럽다는 건 내 감정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좀 더 계략적으로 말과 행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연결이 되겠죠? 내 속을 다 까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 결핍돼 있는 거를 뭔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춰 나를 정비한다면 귀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연말이 어떤 고르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뭔가 급발진 느낌보다는 이때 잘 고른 인연들이 내년까지 가늘고 길게 이어질 수 있어 보이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콩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5번 분들 봐볼게요. 5번 분들의 연말 연애운. 5번 분들은 좀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카드들이 공통적으로 떴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운 숲에서 나뭇가지 사이를 헤매는 모습,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 그러니까 물을 2개의 잔에 옮겨 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전부 중심을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 있으니까 연말 동안 모험적인 일은 최대한 피해라,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강조돼요. 그러니까 모험적인 일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겠죠? 평소 안 하던 행동 하게 되는 거? 나도 이젠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뭔가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게 된다든지 그런 거를 피하시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최대한 만들지 않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특히 이 마지막에 템퍼런스, 중용에 대한 카드는 그 말 그대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는 소리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집단에 소속된다거나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피하시는 게 좋고 연애에 대한 것도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5번 분들한테 계속 이런 메시지가 강조되는 이유는 섣부른 판단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5번 분들은 연말 동안 누군가와 쉽게 관계를 맺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관계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나를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서 5번 분들은 연말 안에 누굴 만날 수 있다 이런 말보다는 연말 안에 누구도 만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한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5번 분들이 연말에 만나게 되실 수 있는 상대는 5번 분들을 감정적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요. 이게 5번 분들이 뭔가 귀가 얇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애초에 상대를 잘 꿰어내고
구슬리는 쪽으로 특화가 되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 엄청 똑똑한 사람도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말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든 생각이지만 5번 분들은 애초에 쉽게 아무나 누굴 만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의 신념과 주관을 똑바로 지키시는 분들인데 지금 카드에서 이런 예의가 반복되는 이유는 원래 평소 본인을 억제하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일탈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번 분들은 한번 해볼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아니람의 순간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 카드들 좀 더 봐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말한 그 일탈의 욕구, 그러니까 판타지에 대한 얘기와 이어지는데요. 무도회장을 즐기고 있는 여자의 모습, 술집의 모습, 배를 타고 남녀가 오붓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전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는 유혹에 약해지는 상황들을 의미해요. 심지어 템퍼런스, 중심을 지켜라 라는 카드는 중복으로 또 떴는데 첫 번째 카드를 보면 남자가 여자 손에 입을 맞추고 있지만 얼굴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뭐 외모만 화려한 거, 언변이 좋은 거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에 취해서 나답지 않은 행동, 지나고 나서 후회할 말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정말 내 이상형인 사람이 나를 꼬신데도 한 번은 다시 생각을 해보래요.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읽히는 걸로 봐서 5번 분들은 연애운 자체는 뚫려 있으세요. 5번 분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5번 분들에게 다가와 보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에요. 그렇지만 이 술집에서 액자가 비뚤게 걸려있고 컵에서는 물이 질질 새는 그런 그림처럼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되게 삐그덕거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별도의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5번 분들한테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시고 거기에서 5번 분들이 뭔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거나 뒤통수를 맞게 되는 상황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사람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경계를 두시되 나와 마음을 나눌 이성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을 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편하고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 지금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막 배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사소한 것으로도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홀리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성, 내실을 따져보라는 거죠. 놀거리, 볼거리 없이 그냥 자연에서 배만 타도 너무 즐겁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5번 분들은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기도 해요. 이성을 만날 때 상대와의 감정 교류, 우리가 뭔가 짝꿍처럼 이어져 있는 그 느낌을 중요시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길상천을 뽑으셨는데요. 길상천은 클로버 카드라고도 해서 행운을 의미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길에서 네잎클로버 찾기 쉽지 않죠? 있어도 모르고 그냥 밟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5번 분들은 주변의 화려함에 휩쓸려서 정작 내 발밑에 있던 클로버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오늘 뭐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카드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행복감과 즐거움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뭔가 내게 계속 즐거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빠른 시일 내에 사랑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해 5번 분들은 연말이 진액 속의 진주를 찾는 싸움이 되실 것도 같아요. 아 얜가? 쟨가? 하면서 계속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오히려 더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에 의미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콩쥐는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